그 친구가 뇌염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쓰러지면서 뇌전증 발작도 일으키고 기억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의대생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졸업했고 그 친구는 이제 졸업을 못했죠. 그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신경과 전문병원 해븐리병원의 원장 이은하입니다. 특수성이 우리 해븐리병원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신경과 전문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계 질환, 뭐 두통, 어지럼증, 그다음에 손발 저림, 수면 장애, 치매, 뇌경색, 그다음 파킨슨, 또 다양한 뭐 자율신경 장애, 수면 장애 이런 신경계 질환의 모든 영역을 좀 더 전문화되고 특화되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고 또 입원실도 갖추고 있고, 사실 신경계 질환의 모든 영역은 검사나 이런 진료를 환자분들과 또 보호자분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재활치료실 실장 정광민입니다. 어떤 일 환자분들 재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 소개 한번. 여기 스탠딩 플레임이라고 있고요. 틸트 스탠딩, 퀵레일, 코끼리 자전거, 숲도 있고 이제 워킹 레일 할 수 있게 레일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 환자들이 많고요. 현마비 환자분들도 계시고. 근무하신 지는 올해 14년 차. 원장님 어떤 분? 의료 시설에 항상 관심 많으시고 애로사항 자기보다 환자를 먼저 챙겨주셔가지고 건강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점. 해븐리 병원이 더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븐리병원 3층 의뢰 이희숙입니다. 근무 어떤 담당? 앞에서 환자분들 응대해드리고요. 또 원장님도 어시해드리는 그런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자주 뵀나요? 네네. 어떠신 분이? 환자 한 분 한 분 가족처럼 대하시고 따뜻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배려심 깊고 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란 점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해 주셨으면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뭐 선택해 하신 계기가 있어요? 원래 꿈꿔왔던 직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무과 대리 천세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 하시죠? 전반적인 병원에서 원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수납 아니면 입퇴원, 재증명 발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은 자주 뵙습니다. 어떠신 분인가요? 원장님 우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사랑으로 한 분 한 분 정말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정성스럽게 환자분 진료를 해주십니다. 애로사항 없나요? 네, 없습니다. 말한 점은? 지금처럼만 계속 진료해 주시면은 환자분도 좋고 직원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검사실 실장 이도경입니다. 어떤 진단검사실 내에서 환자분의 건지 채취라던가 인체 채취를 통한 검사를 진행하고 근무하신 지는 얼마? 한 1년 조금 더 자주 뵙나요? 진료 때문에 거의 바쁘셔서 어때요? 항상 열정적이시고 책임감 넘치시고 애로사항은 없어요? 네. 바란 점? 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 소개 한 번만. 여기는 환자분들이 퇴원을 진행하시는 체육이고 그리고 퇴원 번째로 검사를 진행하는 전기들이 많아요. 어디죠? 여기는 이제 수면검사실입니다. 구성이 어떻게 돼요? 환자분들이 1인 1침실 사용하시면서 이제 수면하시면서 직접 검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아니요, 딱히. 인증 받은 네. 분들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전문 병원을 이제 지정을 해주거든요. 각 영역에.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경과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까지는 해븐리 병원만 이제 통과를 해서 다행히 신경과가 이 전문 병원으로서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힘든가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신경과 전문 병원으로 이제 지정을 받으려면 일단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이제 질이 어떤지, 그 질이라는 건 뭐 의사의 질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환자 안전, 또 직원들의 교육, 뭐 이런 수준, 시설,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평가하는 인증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병원이 정말 신경과 질환이 상위 몇 %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다 통과를 해야 되고, 환자군도요. 적어도 신경과 의사가
이제 4명이 있어야 됩니다. 헤븐리 병원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근무하신 지는 어느 정도? 3년째. 어떤 주로 하는 업무는 어지럼증, 두통, 치매 환자분들 뵙고 있고요. 뇌경색 환자분들이나 주로는 수면 환자분들, 뇌전증 환자분들도. 선택하신 저는 이제 학생 때 신경과에서 하는 그 진찰 방법이 되게 저한테 감명을 줘서 실습을 하는 도중에 마음을 먹고 그 이후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신경과를 쭉 하게. 원장님 어떤 화면으로 어떻게 느껴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충분히 느껴지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자하시고 항상 온화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어떤 배움이나 어떤 환자분에게도 그렇지만 저희한테도 많은 걸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애로사항은 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죠. 여기서 지내는 게 지금 이제 만 2년이 넘어가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시설이나 뭐 이런 면에서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이 잘 바란 점이나 점사항 없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경과 의사 최나리입니다. 어떤 역할을 신경과 환자들 진료를 하고 있고 제가 전공한 분야가 파킨슨 분야라서 주로 파킨슨 환자들과 이상운동 질환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신경과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어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학생 때부터 이 신경과학에 관심이 좀 많아서 재밌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네, 항상 환자 진료에 굉장히 진심이시고 저희가 대학병원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약만 처방하고 이렇게 환자들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인지중재 치료라든지 다양한 치료들을 도입해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바라는 점은? 그냥 조금 더 병원이 알려지고 더 환자분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하신 지는 올해 5년 차. 365일 중에 한 분이 그만둬서 하루라도 빠지면 그거는 그 기준에 아예 미달이 되는 정도로 인력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기준도 병상도 30병상 이상 이제 최소한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2008년에 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개원 초기를 지난 다음부터 그 보건복지부의 병원 인증을 계속 이제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4년 뭐 이 정도 지났을 때 약간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을 이제 했는데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직원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자. 우리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인증을 이제 덜컥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작은 병원에서 뭐 대학병원이나 2차 이런 병원들이 하는 그런 인증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치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것처럼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1주기를 통과하고 뭐 2주기, 3주기 그래서 저희는 한 12년을 연속 이제 보건복지부 인증을 이제 통과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약간 마약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주기를 통과했잖아요. 그치, 2주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 준비하느라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12년 동안 이제 연속해서 보건복지부 인증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기본 이제 베이스는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신경과 의사니까 영역이 자꾸 이제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군도 당연히 신경과 질환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신경과 전문 병원이라는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만들어줬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척추 전문병원 아니면 소아 전문병원 뭐 약간 산부인과 전문 이렇게 주상기 전문병원 이런 식으로 재활 전문병원 이렇게 전문병원 영역이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한 110곳 정도 약 그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문병원은 많은 게 아니죠. 근데 신경과도 되게 중요한 과잖아요. 항상 어플라이를 안 하는 거죠. 전문병원. 엄두를 못 내요. 맞아,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 뭐 전문병원 된다고 해서 막 굉장히 인센티브나 이런 게 이제 많지가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플라이를 안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럼 너네 이거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냐 이제 그럼 없앤다. 여기가 1차 병 저희는 2차 병원. 지금 저희가 병상 수는 한 178병상 정도 되고요. 그래서 2차 병원입니다. 근데 2차 병원 중에 이제 신경과 전문 병원으로 이제 지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전문 병원을 욕심내고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아무도 어플라이를 안 하니 이게 없애도 되냐 막 이런 식의 약간
그 뉘앙스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아니 전문 신경과가 얼마나 전문성이 중요한 과인데 그 기준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류만 낸 거예요. 계속 왜 안 뽑으려고 하는데 계속 서류 내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항목을 그런 것처럼 서류를 이제 계속 내다가 덜컥하고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지정을 받아서 약간 그런 네. 집요함이 좀 있어야 되는 아, 그런 네. 느낌이 사실은 집요함보다는 신경과에 대한 애정이라 생각하시면 아.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문 병원에 욕심이 있었으면 네. 좀 더 빨리 됐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 인증은 12년 전부터 받았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전문 병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신경과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우리는 전문 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랬기 지금 때문에 국내 유일 타이틀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작년에 지정이 됐으니까 2년째 이제 후발주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야죠. 예, 후발주자가 나와서 네. 신경과가 좀 더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이 신경과는 정말 약간 특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과라는 것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일 타이틀은 네. 그럼 언제까지? 저는 국내 유일 타이틀을 사실은 오래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호 신경과 전문병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3호, 4호 그래서 지금 이제 개원가에서도 잘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다른 네. 그럼요. 충분히 저는 자문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사실 다들 전문성은 갖고 계시는데 병원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인증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사실 저도 막막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전문 병원이니까 네. 의사 4명이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의사가 다 신경과여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신경과가 4명이고요. 진료부장을 맡고 있는 진선임입니다. 맡고 계신 역할이 병원에서는 일단은 신경과 진료를 하고 있고 병원 이제 행정적으로는 진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신경계 전반적인 질환 환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무하신 지는 저는 올해 15년 차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아직까지도 너무 열정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제가 옆에서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껴져요. 신경과를 인턴 때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신경과 선생님이 해머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진료 보시고 딱 진단 내리시고 가셨는데 MRI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시는 거 보고 아 저게 참 매력적이다 생각해서 저도 이제 신경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망치요? 아 네, 해머 왕치요. 뭐 애로사항 같은 건 말씀드려도 되나요? 딱히 불만은 없고요. 좋은 병원이니까요.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 없습니다. 저희도 신경과 선생님은 지금 이제 5명이 근무를 하고 이제 신경과만 또 진료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뇌와 신경을 보는 전문가지만 모든 문제들이 같이 막 생기기 때문에 이제 내과 선생님도 계시고 또 영상의학과 원장님도 계시고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정형외과 선생님도 같이 계시고 신경과를 중심으로 다른 과가 이제 같이 협진을 하는 체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이름은 네, 맞습니다. 영어로는 헤븐리 천국 같은 병원이고요. 한글 이름으로는 이제 은유적으로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헤븐 하늘, 리, 마을, 리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하늘 같은 마을이라는 그런 이제 병원입니다. 또 신경과는 사실 이 뇌와 혈관, 뭐 신경이 망가지거나 손상돼서 생기는 온갖 병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사실 머리와 혈관이 망가진다는 거는 살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앓게 되면 환자분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이제 슬프기도 하고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진단받고 치료하는 순간부터 뭐 10년, 20년을 되게 고통 속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죠. 치료제도 많이 나와 있고 예전에 신경과 질환이 치료가 안 된다는 그런 그 약간 선입견이 되게 큰 병원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것을 이제 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병원에 오면 무섭고 막 슬프고 막 고통스럽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늘 마을 같은 천국 같은 그런 곳에 와서 편안하게 진료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가족이 다 어두워져야 되고 우울해져야 되는지 그게 사실 전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븐리 병원에 오는 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양과장 조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식당인가요? 네네, 직원 식당이에요. 직원들만 네, 환자들은 병실에서 개별급식 하시고요. 자율배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시죠? 환자들의 영양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료식 하고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환자분들의 몸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챙기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한 그 개별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어느 분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위로가 되는 음식을 저희한테 개별로 요청하실 만큼 배려가 깊으신 편이에요.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직원들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편이죠. 애로사항 별다른 건 없고요. 저희 원장님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대하듯이 환자를 대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환자 한 분 한 분이 천사를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 잘 지었네요. 네. 저희 여기 좀 제가 근무하신 지는 뭐 14년째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간염 전담자 박인순 간호사입니다. 특허받은 거를 하던데 저희 병원에 사용하는 물은 특허받은 SY1000 은이온수를 이용하고 일반 세균에 대한 항균 기능과 환자들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이름 듣고 혹시 기독교신가요? 제가 기독교는 맞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뭐 직원들을 다 기독교로 다 뽑는 건 아니고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기독교이시지 않은 분들 어떤 분은 뭐 남녀호랑교 이런 분도 나오시고 당연히 불교 뭐 그분들하고 다 친합니다. 다른 종교에 되게 개방된 네네네. 종교 철학 해븐리 병원의 비전은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거든요. 이 비전, 미션 이거는 인증할 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우리 모든 직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우리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제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마음 높이에 맞춰서 진료를 하자.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특히 또 이 신경과 질환은 치매, 뇌졸중,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그다음 파킨슨, 뭐 그런 모든 뇌전증 이런 모든 질환들이 간단한 증상부터 시작되거든요. 두통, 어지럼증, 뭐 수면장애,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진단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고구마 줄거리가 쭉 올라오는 것처럼 너무 많은 문제들을 숨겨놓고 지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의 질환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도와주려면 우리 해븐리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마음을 환자분들과 마음 높이를 맞추고 우리한테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지식과 모든 열정을 환자분들과 환자 보호자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실천하자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당당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삶에 의사들이 병을 다 완치를 시킬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도 완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치할 수 있는 병도 있고 못 해주는 병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치 이렇게 그 삼각 달리기라고 그러나요? 둘이서 발을 묶고 이렇게 달리기 하는 그런 이제 운동 게임처럼 신경과 질환의 환자분들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우리 의사들과 직원들이 함께 삼각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긴 인생 동안 끝까지 같이 이렇게 조력자로 또 그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븐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되게 당당하세요. 이렇게 막 오시면 막 분명히 뭐 치매, 파킨슨, 뭐 뇌졸중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이제 진짜 그런 분들도 많은데 되게 당당하고 되게 행복하고 막 큰 소리 막 치고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어려운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지만 되게 당당하세요. 당당하니까 되게 밝고 막 큰 소리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정말 치매약을 드시고 있는데 나가서 일을 하세요. 파킨슨이 있으셔도 다 일 다 하시고 뇌졸중이 있어도 뭐 공부도 하시고 치매약을 드시고 있으면서도 시를 쓰고 글을 써서 문단에 데뷔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랄 정도로 되게 당당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오병동 책임간호사 고강숙 간호사입니다. 근무하신 지는 얼마? 지금 3년 됐습니다. 원장님은 자주 자주 뵙습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항상 열정적이시죠. 저희도 많이 챙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은 워낙에 원장님이 잘 챙겨주셔가지고요. 바라는 점은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의사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신경과 의사가 된 이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아니었죠. 약간 사쿠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쿠라가 후두둑 떨어지는 벚꽃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뭐 교회 갔다 안 갔다 뭐 이제 이런. 근데 제 학교 친한 친구가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은 아이였는데 저를 이렇게 끌어준 거죠. 전도가 맞아요.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됐는데 그리고 둘이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의료봉사를 섬으로 갔는데 저는 이제 사쿠라니까 열심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하고 제 친구는 되게 신실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뇌염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쓰러지면서 이제 뇌전증 발작도 일으키고 기억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그때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데 기숙사 생활할 때인데 의대생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쿠라 기독교인이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를 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유치한 그런 이제 행동이었다 생각은 하지만 그때 그 절실을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졸업했고 그 친구는 이제 졸업을 못했죠. 이제 나중에 과를 정할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경과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네.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친구는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트레이닝 받고 회복이 돼서 무슨 과로 가시나요? 가정의학과로 아주 아, 훌륭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경과는 안 가셨나요? 네. 신경과는 좀 그쵸. 교회 전도해 준 것처럼 신경과를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네. 사실 보람 있고 하지만 신경과 트레이닝 받을 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은 제발 신경과 선생님을 만나시면 이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되게 어려운 과고 트레이닝 받을 때 내과나 이런 과보다 단기 훨씬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굴뚝같이 갖고 있지만 신경과에 어떻게 보면 콩깍지가 씌어서 하게 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